네, 이제는 올림픽입니다. 오늘도 화요일이니까 알파프로 투자전략의 정태근 팀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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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서 이제 수급 동향 봤는데 뭐 특이점이 좀 보이는 게 있을까요? 게임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는 게임주, 거. 게임주. 요즘에 뭐 이 게임주들이 NC소프트 사태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후에 거기에 정말 뭐 중국도 게임 규제 또 한다고. 그렇죠. 네. 셧다운제를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셧다운제가 이제 폐지가 됐고 최근에 유명무실해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외국인 기관들 상위 종목 리스트에 지금 게임주가 지금 벌써 뭐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네. 그다음에 펄어비스, 거기에다가 어저께 상한가 간 위메이드, 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무상증자 네, 발표까지 있고. 다 포함이 좀 되어 있으니까 게임주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펄어비스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의 색깔 패턴이 조금 이제 앞서 모두에도 이제 명시해드렸지만 약간 개별성 이슈로 이제 집중하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는 지금 조금 이제 뒤로 가고 개별주 펄어비스 네. 정대현 팀장 에코프로. 에코프로 네. Y 왜 그냥 뭐 개인적인 사심이죠. 뭐. 사심 에코프로 그렇죠 뭐 이 또 네. 청정 이슈를 붙여야 네. 되나?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HLB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공매도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 이제 쇼커버링을 하나? 쇼커버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노코박스, 요 이제 백신과 관련된 이슈인데 그 어디로? 베트남. 베트남. 네.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재료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8월 15일 전후로 우리나라 이제 동학 개미분들이 네. 우리도 이제 미국판 이 쇼커버링 운동 한번 공매도에 해보자. 저항해보자. 공매도에 저항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가장 당국에서는 이제 그거는 자칫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제동을 자제. 했죠. 네. 뭐라고 표현해? 뭐 아무튼 뭐 하여튼 당국에선- 시세는 시세니까 뭐 네. 어떻게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시세가 움직이는 거를 뭐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 어쨌든 투자자들이 시세 조정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당국에서는 경고성 이제 좀 메시지를 많이 좀 날렸었는데 어쨌든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재료가 이제 코박스 맞습니다. 뭐. 네, 공매도를 많이 이제 쳐놓은 수급들이 네. 급하게 이제 쇼커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HLB 그룹주들이 HLB 생명과학, HLB 제약 제약까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 어저께 약간 급등을 셀트리온이랑 하는 어떻게 모습. 좀 비슷한 흐름인가요? 이게 과거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더 들어가면 안 되겠군요. 최근에 와서 트렌드가 코로나 관련 이슈가 이게 네. 테마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조금 치료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짝반짝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부항약품도 HLB로 네 개죠. 근데 셀트리온하고 하긴 뭐 비슷하지 않나요? 일단 몰려 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일단은 몰려있다 단체로 보니까. 움직인다는 거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야 네. 되니까. 그래서 정태현 팀장은 에코프로, 김현미 네. 매니저는 펄어비스. 네. 일단 에코프로의 근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픽하는 거니까 앞서 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게임주는 주류적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뭐랄까요, 환경 이슈로 봐야 되나? 환경 이슈도 있고요. 그냥 뭐 똘똘한 자회사 뭐 네. 이런 걸로 좀 부각이 되는 것 2차 같습니다. 전지 배터리 뭐 네네. 이렇게 또 가나? 일단 뭐 좀 이따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테마가 다시 수소하고 전기차 쪽 좀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아까도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난리잖아요. 네. 이상 기후는 뭐 에너지 문제로도 영향을 주고 네네. 미국 100만 가구 정전 그리고 또 이제 뭐 산불 상당히 많다 보니 탄소 배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난립니다, 나오고. 난리. 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이슈가 다시 순환매 네. 이런 쪽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장한 회사, 비상장한 회사 이렇게 계열사들이 있는데 다 괜찮아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포항에다 10만 평 정도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2차 전지 제조 특화 단지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뭐 리튬도 생산하고 뭐 전구체, 양극재까지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올려야 되는 건 완전 뭐 생산 라인을 완전히 만들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회사 가치가 뭐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참고하게 되면 순자산 가치가 뭐 2조 8천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횡보를 하고 있지만 다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상승 쪽으로 갈 만한 또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 삼성 S9 말씀드렸는데 어. 하자마자 빠져가지고 절치부심 그냥 아니, 이렇게 뭐 그거는 또 픽을 했는데
자, 본인이 이제 준비한 기업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선택을 그 중에 한 거기 때문에 네. 아닌가? 반사익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 네. 픽을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기업을 픽을 한 건데 어쨌든 좀 가면 좋은데 초점이 빗나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삼성 SDI와 이어서 어찌 보면 에코프로 좀 같이 볼 수가 있는 뭐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비면 잘 아시겠지만 삼성 SDI와 합작 범위를 만들었고요.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 같은 네. 자회사겠지만. 네. 에코프로에서 이제 자회사들 얘기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에코프로 BM 국내는 2024년까지 18만 톤의 생산 능력을 이제 만들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상증자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해외 쪽에도 5만 톤 정도 이제 생산 공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유럽 쪽에 더 유럽 쪽으로 이 전기차 신생 기업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런 신생 기업들은 잡기 위한 어떤 전략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5만 톤 정도면은 그 한 40기가와트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지금 이제 삼성 SDI가 연산 규모가 50기가와트인데 뭐 삼성 SDI 생산 능력이 한 80%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게 되면서 네. 양극재 쪽에서는 어떤 독보적인 어떤 점유율 이걸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양극재를 만들어야 되는 전구체라든지 그에 들어가는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이런 부분의 재활용 사업 여기에 또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CNG가 그 비상장 회사입니다. 아마 상장되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 에코프로 CNG 같은 게 환경 부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부문인데 폐배터리 사업에 뭐 GS건설도 네네. 또 들어가고 하나기술이라는 개별 기업도 네네, 있고 포스코도 진행을 할 포스코도. 거고요. 네,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시광산 뭐 이렇게 또 옛날에 막 그랬고. 네네 맞습니다. 그 포스코 케미칼하고 합작해서 포스코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구체 쪽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 그 전구체 쪽으로 이 시선이 많이 좀 넘어오는 상황인데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 넘게 현재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구체 같은 경우 2차 전지 자원 전쟁 쪽으로 가게 되면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조금 우리 그 국내 배터리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 포항 쪽에서 그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이런 부분들 추출하는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러면 이 원료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배합을 한 게 전구체인데 네. 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그 에코프로 GEM 비상장사입니다. 비상장사인 에코프로 GEM이라는 회사가 좀 진행을 할 건데 하이니켈용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거를 배합 그러니까 믹싱을 한 게 전구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또 다시 배합을 한 게 양극재라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폐배터리 원료에서 양극재까지 그러니까 배터리 원료가 된 양극재까지 생산해내는 쭉 구축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에코프로의 강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은 현재 8월 9일 날 이 환경 사업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한 달 정도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다시 한번 또 상승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상승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픽을 했습니다. 네. 선택. 에코프로. 기관 투자자 순매수였나요? 뭐였죠? 기관 투자자 순매수. 근데 양쪽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들도 양매수, 어제. 매수. 네. 그다음에 김해 매니저가 선택을 하신 네. 펄어비스. 펄어비스. 네,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워낙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펄어비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어저께는 뭐 위메이드가 신작 미르4에 대한 기대감. NC 소프트의 반사이익이라고 또 누가 그게 사실 이제 반사이기로만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워낙 지금 게임주들 수급이 좀 강해요. 물론 이제 NC 소프트 쪽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정말 대규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매도가 나오면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좀 상관관계를 좀 따져보면은 사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들이 뭐 크게 수혜를 입을 만한 건 없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펄어비스, 위메이드,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 거기에다 크래프톤까지 네.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이제 조금 재평가,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깨비인가요? 네, 도깨비. 이 도깨비가 상당히 이제 선풍적인 이제 좀 기대감을 좀 많이 좀 메타버스 받으면서 기반의 게임? 맞습니다.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으로서 사실 로블록스하고 좀 견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이제 게임이다. 아, 사실 영상 바로 나오네. 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귀엽고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배경화면이 국내 맞아요. 예, 도심 네, 더 인사동이라든지 크고? 막 이런 이제 유명한 지역들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활용이 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게임을 사용하면서도 상당히 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아직 이게 론칭이 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왜 이제 화제가 되냐면 요 영상을 포함해 가지고 유럽의 이제 최대 게임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게임스컴이라는 그 게임 박람회에서 네. 요 도깨비를 이제 사전에 먼저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반응들이 좀 뜨겁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까지 이제 영향을 좀 미치면서 펄어비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시가총액 3위까지 등극을 했어요. 방금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이제 에코프로 BM이 시총 2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위가 펄어비스. 요렇게 실적은 됐거든요. 별로 조금 힘들어하겠네요. 네, 실제가 안 좋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주가 움직이는 게 좀 신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검은 사막 이제 PC 전환이 좀 지연이 되면서 실적도 되게 안 좋았고 검은 사막 모바일 자체도 이제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2분기 때 60억 적자 전환이 됐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건 결국은 최근에 이제 게임 업종 안에서도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가 상당히 이제 큰 반향을 좀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향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중국 시장 진출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도깨비 출시가 어느 정도 시점에 이제 돼가지고 또 반응을 좀 실적에 좀 영향을 좀 미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면 올해 어쨌든 연말이 지나기 전에 중국 시장에서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를 할 걸로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미 판호는 네. 지난 이제 6월 말이었나요? 5월 말이었나요? 이미 이제 발급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출시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하반기 때 약간의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보면 되겠다. 다만 주가는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좀 올라간 빠르게 것 같기는 해요. 올라왔잖아요. 근데 너무 네. 급하게 이제 주가가 이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뭐 6, 7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의 이제 가격 부담은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정말 뭐 탈탈 털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다 팔고 있고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그리고 뭐 공매도, 시간의 거래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사실 올림픽이라고 해서 꼭 오늘 다시 또 오른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근데 주로 이제 좀 올라갈 만한 종목을 저희가 이제 좀 고르려고 하는 근데 건데. 그러니까 시쳇말로 그들이 저기서 멍청하게 물리진 않을 거야. 이런 그런 거죠. 관념적인 건데 모르죠. 시세는 뭐 떨림픽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몰라. 일단은 오히려 뭐, NC 소프트가 오늘 오르고 펄이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중에서 나 같으면 이 종목을 사보겠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펄어비스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만 더 붙여보자면 뭘 또 붙여 시간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아니야. 붙여봐요. 뭐. 그 어떤 부분이냐면 네. 그 8월 26일 날 넷마블하고 NC소프트가 불소2하고 게임을 공개를 했는데 그렇죠. 공개를 했는데 하락을 했고 반대로 펄어비스하고 카카오게임즈는 올라갔어요. 네. 여기서 좀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딘 같은 게 출시하자마자 상당히 선풍적인 어떤 인기가 있었고 카카오 게임즈. 네, 그리고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도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네. 이게 상당히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블레드 앤 소울 2가 잘못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잘 만들었어요. 레니지 M이 또 이제 네. 나오죠. 잘 만들었는데 W. 네. 아 MW 뭐. 잘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임사가 만들고 있는 게임 대비해서 NC소프트와 그리고 넷마블이 만든 게임이 얼마만큼 월등한 킬링 포인트가 있느냐. 저는 그 문제에서 한번 출발해 보게 되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NC소프트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만든 오딘이란지 그리고 펄어비스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도깨비란지 이런 게임들 대비해서 월등한 킬링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혹평이 나오고 되고 NC보다는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낫다라는 그런 심리가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상반된 흐름?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 민심을 잃었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매자의 소비 이거 형태를 잘못 읽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게임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이제 좀 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소위 말해서 이게 뭐 방송에서 써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돈질. 말 그대로 이제 뭐 몇백만 원 하는 아이템을 사가지고 네. 그걸 사가지고 막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었잖아요. 네. 리니지라든지 그죠. 뭐 성취. 블레이드 앤 소울.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돈 쓰는 게임 하기 싫다. 돈 쓰는 게임 안 하더라도 카카오의 오딘이라든지 뭐 지금 뭐 도깨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그렇죠. 대안이 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노이즈라고 좀 봐야 될것 유저나 같아요. 소비자는 돈을 안 쓰겠다는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합당한 만족이 있으면 쓸 텐데 그냥 돈만 자꾸 요구하는 거는 완전히 그렇죠. 차단을 네네. 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식당에 유명 그 음식점에 줄 서가지고 먹는 거는 그 식당에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를 같이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시간씩 서가지고 드시는 거지. 뭐 그거 다리 아프게 서서 드시겠어요, 그죠? 네. 하여튼 그런 패턴을 기업이 잘못 읽으면 주가가 저렇게 우여곡절이 겪는다. 뭐 이걸 이제 네. 얘기하는 거고. 너무 이제 또 흥분하면 안 되니까. 자, 네. 그 올림픽은 이제 갔고. 네네. 자, 그래 나만의 또 픽 나만의 있잖아요. 픽. 내가 준비해 오는 네네. 거. 김행 메이저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오늘 오늘 얘하고 보내야 된대요. 또. 아, 네. 자, 호롱인더스하고 세경 하이테크. 네. 짠, 세경 하이테크를 먼저 듣고. 네, 네, 김행 제가 메이저 시간 그러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제가 먼저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가면 되는 거니까. 네. 코로나 인더는 뭐 어떻게든 간에. 죄송합니다. 진행하면서 시간 조절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흥분하다 보니까 네. 자, 세경 하이테크. 네, 어쨌든 뭐 게임 업종에 대한 거는 전반적인 이제 지금 상황을 너무 잘 전달해 드렸으니까 네. 뭐 나름대로 의미는 다 있었다라고 알아들으셨을 말씀을 좀 거고. 드리고요. 네. 세경 하이테크 제가 이제 수급 특징주로 올림픽 종목으로 이제 이틀 전에 파인테크닉스 어저께는 KH 바텍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차라리 그걸 이제 저의 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 종목들 주가 흐름이 되게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또 이 폴더블 스마트폰 수혜주 세경 하이테크를 이제 준비를 해온 게 어제 저녁에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또 이슈가 있었어요. 네. 정말 이게 이례적인데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 이제 생산,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베트남에 바로 증설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정말 좀 이례적인 게 뭐냐면 신제품 출시가 지금 사실 이제 뭐 된 지 한 일주일, 2주일 됐나요? 그 네.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해가지고 벌써부터 지금 공격적인 증설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투자 성향상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어저께 이제 중국에서 예약 판매가 이제 100만 대 넘어섰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또 뛰어넘는 지금 예약 판매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폴더블 시리즈가 이제 시리즈 1이 전 세계적으로 한 50만 대 정도 팔렸어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망한 거죠. 네. 2가 한 15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역시 망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전 예약을 92만 대가 지금 예약을 했거든요. 네. 갤럭시 S 시리즈보다도 더 많았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신제품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고 개통 첫날이 이제 27만 대가 개통이 됐어요. 모든 이제 스마트폰 시리즈를 다 뛰어넘는 스코어였거든요. 이게 아마 교체 시기와 고체 주기하고 좀 공교롭게 맞물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지금 시장에서 큰 반향이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전작 1, 2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시리즈 3에서 결국은 이제 좀 터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좀 하겠다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이제 그야말로 특히나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조금 시장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파인테크닉스라든지 KH 바텍 이런 종목들은 또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네. 사실 이제 신규 접근을 하기가 다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제 저의 픽은 세경 하이테크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데코 필름이라든지 광학 필름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폴더블 스마트폰 수혜주가 뭐가 있나 많이들 좀 찾아보셔가지고 세경 하이테크 내용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 광학 필름 디스플레이 이제 모듈하고 커버 글라스 간에 이제 광 손실을 이제 최소화시키고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품으로 좀 부상을 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자료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 글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글라스틱 이게, 파필름. 글라스틱이라는 게 이제 글라스하고 플라스틱의 이제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나오는 스마트폰 보면 이게 유리로 돼 있는 건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건가 좀 헷갈릴 정도로 아주 매끈하면서 좀 쫀쫀한 느낌이 좀 드는 그 배면, 소재. 네, 그죠? 뒷면. 손에 뒷면에 잡힌,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이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또 세경 하이테크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글라스텍 소재까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까지는 사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이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정말 가파르게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거기에다가 뭐 제가 사진 자료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추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자체적인 추산이에요. 폴더블 출하량이 2023년경에 한 2천만 대 정도.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그 한 3,700만 대 정도 지금 추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3년에. 근데 이게 지금 불과 이제 한 달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 네. 모든 데이터를 지금 다 바꿔야 되는 수준이에요. 삼성이 이제 갤럭시 폴드 기준으로 해서는 연간 한 1,000만 대, 플립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700만 대 정도 지금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지금 어저께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화가 되는구나. 특히나 애플이 아직까지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노다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가다가 어저께 뭐 파이테크닉스라든지 KH 바텍, 세경 하이테크 전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음봉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25,400원부터 26,000원 사이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 비하인드 얘기가 있는데, 모 기업의 이제 이 폴더블 강화의 보호 유리로 우레탄 소재로 하나를 입혀서 퀄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이게 양산 태우다가 확 딱 드랍이 된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 대신 이제 세경 하이테크의 보호 필름으로 지금 급하게 빨리 달라야 되거든요. 네. 뭐 그렇답니다. 네. 그냥 참고용만. 좋은 정도. 내용이네요, 세경 하이테크. 나쁜 얘기는 아니죠. 네. 네. 모 기업은 밝히지 않겠어요. 네. 시간 다 됐으니까 네. 가셔야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4시에 또 다시 온라인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독으로 남으셔서 코오롱인더. 네. 어제 사실 코오롱인더를 저희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에서 한번 박재현 대표가 나와서 해주셨거든요. 네. 뭐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뭐 우리 정태현 팀장만의 시각으로 코오롱인더는 왜? 네. 일단은 뭐 수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얘기도 준비를 하고 뭐 수소 얘기도 2개 준비했는데 네. 일단은 뭐 실적 이슈, 실적 같은 경우는 산업자재 부분 때문에 일단 3분기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91% 성장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산업자재 부분이지만 계속 전기차 모멘텀, 그러니까 친환경적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산업자재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타이어 코드 이 얘기가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완성차 대비해서 무게가 20% 정도 무겁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 타이어 코드가 좀 더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다시 수소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9월 8일 날 뭐 수소 협의체 구체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7월 달에 얘기가 나왔었다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수소 협의체가 진행이 되면서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모비스가 1조 3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천 청라 공장에서 연료 전지 스택을 생산을 하고 이 연료 전지 스택을 받아서 울산 공장에서 연료 전지 시스템을 최종 제품화하는 그런 양산 체제를 만들어 갈 건데 네. 이 양산 체제를 만들어 가게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 방금 말씀드린 연료 전지 스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료 전지 스택의 또 핵심 부품이 뭐냐면은 막, 전극, 접합체 그리고 전해질 막 이 두 가지 부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부품이 현재 코오롱이 돼서 만들고 있고 3분기에 또 증설을 나서게 되면서 이 수소차에 대한 핵심 부품에 대한 양산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이 속에서 수소 산업의 어떤 성과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올해 안에 이제 상하 프로테크는 현대차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EGMP? 네. 그래서 막 전극 접합체 그 MEA 같은 경우도 현재 인증을 받아서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도 현재 막 전극 접합체라고 MEA 여기에 대한 어떤 인증을 올해 안에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현대차 수소 관련된 부품주 이렇게 연결고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해서 한번 코오롱인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연료 전지 스택은 2차 전지와 비교를 하자면은 양극재 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극재 원료가 되는 전구체가 있는데 그 전구체는 또 방금 말씀드린 MEA 요가 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소열 전지를 만드는 핵심 부품들을 현재 코오롱인더가 만들고 있고 네. 현대차 쪽으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소 모멘텀이 다시 한번 또 순환매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코오롱인더도 이제 어제 전고점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급도 뭐 기관 외국인이 네네. 최근에 많이 좀 왕왕 보이네요, 매수로. 네네. 수급도 이제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85,000원 부근, 84,500원 부근 전고점도 이제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가 패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고가 패턴으로 한번 종목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코오롱인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조금 어쨌든 트렌드적인 그러니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수소 쪽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86,0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2,000원 제시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6,000원대. 네. 네, 현재가 정도 수준 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네요. 네네. 네. 자, 코오롱인더를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또 한번 뭐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또 들어봤고요. 또 권재현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는 리스트 상위 관심 리스트 상위 알아봐야 되니까 그거 보고 다시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